선거를 11일 앞두고 선두구치기냐 반등의 계기를 찾느냐 후보들 간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남은 기간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각 주자들의 지지율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과거 4.3 사건과 이번 12.3 비상계엄을 연관지으면서 정권 심판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초반에 이 통합, 포용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응징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정권 심판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 호텔 경제론 그리고 120원 커피 관련해서도 계속 반박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도입니다. 예. 구도를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사실상 유권자 10명 중 8명은 구도로 투표를 해요. 이게 이제 이 선거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탄핵, 내란 선거다. 이걸 이제 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가게 되면 그만큼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3, 4.3 제주, 6.3 투표율, 이른바 3라임을 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탄핵 또 내란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이제 불거지는 이슈들이 있죠. 120원 커피 원가, 예. 원두 원가, 그다음에 뭐 호텔 경작 이런 것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슈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하고 다시 원래의 이제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이 전략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판세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일단 선거 초반과 달리 최근에 여론조사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짚어보겠습니다만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론을 좀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 투표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선거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이제 각 진영이 조금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국민의힘, 특히 보수 정당에서 보면 이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유세 참여하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은 또 하와이에서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또 선언을 해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하고 했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 결집하고 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또는 탄핵이라는 그 화두를 꺼내들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저는 진보 진영을 조금 결집시키려고 하는 막판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단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커피값 원가 뭐 120원 또 호텔 경작 이런 뭐 잇따른 실언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이제 정면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려면 결국 굉장히 정권 심판이나 비상계엄, 내란 종식 이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관심이 좀 분산이 되는 거게 되거든요. 관심이 분산이 되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가장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라는 원래의 화두에 좀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실언을 좀 덮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커피값 원가 뭐 120원 또는 호텔 경작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지 않고 나가는 저런 태도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 커피 원가 120원의 어떤 취지나 뭐 맥락이 좀 왜곡돼 있고 잘못 알아듣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7,000원, 8,000원 정도 받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 저렴한 걸로 받아야 되는데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나쁜 장사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 판에 저렇게 어떤 뭐 이 폭리를 취하는 어떤 나쁜 장사꾼 또는 도둑놈 같은 인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기분이 나쁜데 이재명 후보는 왜 그게 기분 나쁜 거지? 왜 취지나 뭐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래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들 그 부분에서 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그 호텔 경제학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노쇼 경제학이
이야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노쇼랍니다.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거.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약은 했지만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그 예약한 만큼의 어떤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노쇼라고 하는 그 금기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을 사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취지나 맥락을 이해 못하면 바보라는 형태로 자영업자들을 거의 뭐 폭리나 취하는 나쁜 장사꾼에다가 바보 이미지까지 덧씌워버리면 저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막판 전략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지난 대선 토론을 통해서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없다. 대선 완주 선언을 했습니다. 현장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네,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측은 계속해서 단호한 입장이거든요. 단일화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수백 번도 넘게 단일화가 없다고 예.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은 전화기도 꺼놓은 상태고 거기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사실은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건 개헌과의 단절, 탄핵과의 단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절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세 현장에 유세는 참여하지만 네.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어깨띠를 안 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준석 후보를 설득할 만한 명분이 있을 것이냐. 이게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럼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자 구도에서는 볼 때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거나 뒤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합쳐버리면 양자 대결로 가버리면 다 상당히 격차를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후보로의 핵심 지지층들이 만약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서로가 서로의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찍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명분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를 조금 얕잡아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친윤계에서 뭐 당권을 주겠다. 당권 어제 거래설이요.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40대 총리는 어떠냐 이러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제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최연소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거기다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브랜드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40대 총리를 준다, 뭐 당권을 준다 그러면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굉장히 그 얕잡아 본다 또는 불쾌한 입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명분도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도 너무 절하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 이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선거가 이제 승리가 목적이라고 합니다만 명분이 필요하고 선거 이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단일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극적인 단일화 이루어질까요? 단일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예. 때면 울려 퍼지는 노래가 단일화인데, 근데 이게 쉬우면은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 극적이고 또 부각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갑자기 뭐 속보가 나오는 겁니다. 연합뉴스 TV에 예. 단일화 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와 손잡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게 뭐야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게 단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단일화다. 왜냐하면 이렇게 러브콜을 하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구애를 하는 이유는 절실한 거예요. 네.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조건을 내걸어서 이제 러브콜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걸 덥석 또 이준석 후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이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을 더 긋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더 어둡다 그러잖아요. 폭풍이 오기 전에 더 바람이 안 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게 오히려 단일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른바 정색 컷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아니다. 예. 내 이름 투표용지에 있을 거다. 근데 투표용지에 있으면서도 단일화가 했던 게 직전 대선이었어요. 안철수, 윤석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극적이고 어쩌고 되고 아니고를 떠나 중요한 건 단일화라는 것이 지지층들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유기적 결합.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이런 이 선거에서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단일화 잘 되면 중재자가 있어요. 누가 중재를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표좀 얻겠다라고 하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논란도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글쎄 저는 11일 남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지금 11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역사가 몇 번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세지만 그 대세가 뒤집어지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모른다. 또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 이제 투표용지를 인수하는 25일인데 25일 이후도 문제 없다라는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후보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해야 이 본인의 이 거절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마치 요새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거의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화기까지 끊어온 상태인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예. 합치자고 자꾸 얘기를 하니 저는 이준석 후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제 뭐 예. 그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본인이 어떤 단일화 경험을 얘기하면서 뭐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단일화의 필요성, 그다음 반 이재명 연대의 필요성을 아마 설득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단일화의 귀재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여러 번 해보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12년도에는 문재인 후보와 또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또 2021년도에는 오선 시장 후보와 또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안철수 후보는 모든 단일화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당시는 박원순 후보였죠. 아닙니다. 그 2021년도에는 21년도에요? 박원순 시장이 예, 예. 오세훈 그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도 단일화를 했는데 네네. 모두가 다 본인이 단일화에서 지거나 양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실패한 단일화의 경험을 갖고 과연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저렇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워낙 명확하고 예. 뭐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이상의 어떤 국민의힘이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막판 이제 스포트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0%를 기록을 했고 저희가 이전에 나왔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흐름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50%를 육박하는 수치였다가도 최근에 좀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뭐 금이 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다분히 또 반 이재명 정서가 작동하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보수층들은 위기감에 따른 결집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탄핵 국면에 또 보면은 보수 위기감 때문에 결집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격차가 좀 좁혀진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론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좁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 그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의 뒤집기인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빠지는데 얼마까지는 유지를 하고 안 빠지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뒤집는 것이 목표인데 그럼 얼마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럼 정말 뒤집을 수는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세대 30대나 20대 또 학생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학식을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 이제 구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토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견제를 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기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가져간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표가 2%포인트든 3%포인트든 내려갔다는 것은 이걸 김문수 후보가 가져갔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는 무응답으로 가 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 좀 이 보수 내의 파장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응답하기를 좀 주저했던 보수층들이 그래도 보수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옮겨간 거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표는 일부의 표는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토론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2차 토론에서 그래서 바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있을 이 2차 토론에서 과연 어떤 격전이 벌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또 매주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여론조사와 이번 주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 2% 정도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가 이 3%포인트 올랐고요. 이준석 후보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두 자릿수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후보가 최근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데 그 이유 토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 뭐 이재명 생각하세요? 후보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변화의 가장 큰 거는 변수는 TV 토론이었거든요. 예. 저는 아마 지난 우리 그 TV 토론을 보신 국민들께서 보실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탄핵이라는 걸 앞서서 상당한 정치적 반사익을 누려왔는데 그날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보여줘야 될 어떤 자질이나 능력, 청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재명 후보가 너무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한다고 너무 원론적이고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다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감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별로 좋은 인사를 보이지 못했다. 근데 보시면 그날 보면 권영국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했거든요. 상당히 예. 강한 인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제 내란 후보이기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거든요.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서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일어서지 않았다는 그 컨셉을 그대로 차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악수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저는 진보층에서 그동안 무턱대고 그냥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가 아마 권영국 후보에 대한 아마 과거에 뭐 노회찬이라든가 뭐 권영길 후보라든가 그런 인상이 연상되면서 저는 진보층에서 또는 중도 진보층에서 조금 권영국 후보로 좀 옮겨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려갔지 않았나. 거기다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커피 원가 120원 또는 호텔 경장 이런 여러 가지 실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아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는 그 이 TV 토론이 시작된 게 보면 과거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리처드 닉슨이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저는 40대 그때 케네디의 모습을 이준석으로부터 조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가장 젊은 후보로서의 어떤 미래, 4세대 이런 것들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올렸고 특히 그날 이재명 공격수 이제 이재명 때리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마 반사익을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잡아야 되는데 대립각을 잡아야 되는데 그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을 어떤 공격수로 딱 바뀌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저는 중도 보수층에서 상당히 조금 사이다 발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이준석이 굉장히 좀 반사익을 노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만을 겨냥한 아마 그런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예. 의욕적으로 일궜던 그 성남 의료원도 벌써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아마 의료 분야, 아마 연금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격론이 예상되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단단히 벼르고 아마 참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지역별로 데이터 분석이니까요. 두리뭉실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좀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뭐 수도권 외연 또 TK, PK 영남급 외연이 중요한데 조금 더 본인의 이제 선명성이라든지 정책의 차별화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1차 토론 때는 그 차별성이 좀 두드러지지 못했죠. 반면에 이제 동진 전략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TK, PK가 좀 위태로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중반전을 넘어가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또 옮겨오는 그런 현상.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논란들이 조금 잦아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은 좀 주춤해지는 현상인데 여기서 딜레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청, TK, PK는 김문수 쪽으로 온 것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다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럼 단일화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단일화는 좀 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러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보수 진영의 요구를 무작정 묵살할 수도 없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도 조금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앞지를 정도는 아니고 근데 또 이준석 후보는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는 지지율이 올라간다. 또 떠났던 또 흔들렸던 TK와 PK가 추스려진다라는 것은 안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지금의 구도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내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일요일 또는 월요일 발표되는 적어도 이제 사전 투표 전에는 아까 이제 단일화의 데드라인이 언제냐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제 남은 데드라인은 사전 투표 전일 겁니다. 예. 지난 대선도 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이 지지율의 구도가 김문수 업, 이준석 주춤 또는 다운이냐 아니면 김문수 업, 이준석 업, 김문수 업, 이준석 업이면은 이것도 힘들어지거든요. 김문수 다운, 이준석 업이라도 단일화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과연 이 지형이 2차 토론 오늘 저녁에 있을 2차 토론 이후 바뀌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분수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단일화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있어서요. 저희가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5월 20일에서 21일 이번 주에 조사한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붙었을 때 50.3대 43.5가 나오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49.5대 37.7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가 더 높긴 합니다만 이 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대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3자 구도에서 볼 때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어떤 지지율 합산을 하면 그 이재명 후보들 5천 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또는 밀리는 형국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결국은 한쪽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들은 그 단일화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몰리고 있는 지지세는 결국 반 이재명, 반 김문수 거기 그 표가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30이라는 강력한 우리 MZ 세대가 지금 이준석 후보를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라고 하는 게 결국 후보직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들은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찍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김문수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두 분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위협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지금 저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면 사실 단일화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했던 건요. 안철수 후보가 힘을 실어주는 쪽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 있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로 하더라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예. 또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포기하고 이준석 후보로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네, 저희가 양자 대결표로 봤을 때 어떤 걸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2002년 대선 때 기억나실 거예요. 2002년 대선 때 이 회창 후보가 네. 가장 그 앞서는 후보였어요. 우세했죠. 근데 예.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단일화 전까지는 거의 뒤집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앞질러 버려요. 그 이야기는 지금은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하면 그 화면을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서지 한번 더 못하는 보여주시죠. 결과지만 실제 단일화가 일어나면은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지금 이 문항대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화수 정도에 실시를 하고 목요일 날 하수 정도 월화에 실시하고 수요일쯤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이 김철현 교수께서는 이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몰라요. 왜냐하면 이 추세도 점점 바뀌고 있어서 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을 물어보면 이준석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발언 이어가시면서 골든 크로스 그리고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세 반전을 이제 기대한다는 것이겠죠. 절실하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외연 확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이제 분석하던 설명에 의해서 이어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얼마나 실제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단일화가 된 듯한 그런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